지금 XRP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장면 보고 솔직히 좀 황당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은 왜 시원하게 반응하지 못했냐? 오히려 눌리고,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사람들 마음만 흔들어 놓는 이 흐름. 근데 바로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사람들이 가장 지치고, 가장 의심하고, 이제는 진짜 아닌가 싶을 때 판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호재가 나온 건지, 왜 그렇게 큰 소식이 나왔는데도 XRP 가격은 바로 날아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답답한 흐름 뒤에서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이 깔리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가격만 보고 역시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구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소식은 단순한 잡뉴스 수준이 아니라 리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꽤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카드 쪽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이 나왔고, 여기에 85개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국경 간 송금, 기업 간 결제, 글로벌 지급 같은 영역을 개발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회사 만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영역 자체가 원래부터 리플이 가장 강하게 밀고 있던 분야라는 겁니다.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 빠른 결제, 중간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이건 그냥 크립토 전체의 막연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리플이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실에서 실제로 잡으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핵심은 크립토 기업들이 뭔가 해본다가 아니라 결국 시장 전체가 리플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또 호주 쪽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확보 흐름까지 보여주면서 규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정식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 잡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을 볼 때 아직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코인 하나 뜨면 오르고, 유행 타면 오르고, 사람들 몰리면 오르고, 물론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가는 자산은 결국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규제와 라이선스와 제도권 연결이 없으면 큰 돈은 끝까지 조심합니다. 근데 리플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계속 쌓고 각 지역에서 합법적인 틀을 만들고 은행과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겉으로 보기 좋은 뉴스가 아니라 나중에 큰 자금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바닥 공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뉴스면 가격이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좋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친절하게 바로 올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지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XRP가 딱 그런 구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시장 전체가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규제 명확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로권 편입 흐름도 강해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확실하다, 이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구간이 가격을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다. 좋은 뉴스는 보이는데 시장이 확신을 100% 주지 않을 때 그때 가격은 자주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와 시장 심리입니다. 코인만 따로 노는 시장이 아닙니다. 요즘은 금리, 유동성, 지정학적 긴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이 전부 섞여서 움직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도 시장 전체가 겁을 먹고 있으면 알트코인 쪽은 쉽게 힘을 못 받습니다. 특히 XRP처럼 기대도 크고 관심도 많은 자산은 좋은 뉴스 하나로 바로 직선 상승하기보다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인데 시장 구조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개미들이 보고 바로 사서 그대로 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자금, 유동성, 시장 메이커, 기관의 움직임, 포지션 정리, 기대 심리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분명 호재인데도 가격은 오히려 잠깐 눌리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호재가 의미 없느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처음에는 가격보다 구조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가격은 나중에 따라오고 구조는 먼저 깔립니다. 리플은 지금 그 구조를 계속 깔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이 시장에 더 깊게 들어오고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결제, 글로벌 지급 같은 분야가 커지고 리플은 그 한가운데에서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기업처럼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하루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판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오르니까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크게 움직일 자산은 상승 직전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태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확신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확신이 무너진 뒤에 움직입니다. 계속 횡보하고 계속 눌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시원찮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됐다, 지겹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XRP를 보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화려한 폭발 구간이라기보다 바닥에서 구조가 계속 맞춰지고 있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라이선스는 쌓이고 기관과 연결되는 길은 넓어지고 결제와 송금 인프라는 커지고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이야기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리플 쪽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런 구조 변화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뒤늦게 가격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코인 하나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리플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영역, 실제로 기관이 써야 하는 영역, 실제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필요한 영역에서 계속 존재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단순 유행성 테마라기보다 현실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서사라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이 한번 다시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강하게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지금 XRP의 조용한 흐름을 오히려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의심이 큰 구간입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그 의심이 거치는 순간 움직임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규제 쪽에서 조금 더 명확성이 생기고 시장 전체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실제 활용 사례와 인프라를 더 강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그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름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재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제, 송금, 기관 연결, 규제 친화성, 글로벌 확장, 라이선스, 실사용 서사 이런 요소들이 한 번에 맞물리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근데 큰 흐름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트만 보지만 큰 자금은 구조를 봅니다. 사람들은 오늘 오르냐 내리냐를 보지만 큰 흐름은 누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지, 누가 규제 안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리플은 분명히 계속 자기 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그냥 실망 구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후레가 나와도 덤덤하던 분위기가 아니라 같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냐? 정확한 날짜를 누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리플 쪽에 쌓이는 재료들이 가벼운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런 재료를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XRP를 볼 때 지금 이 조용하고 답답한 흐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크게 가는 자산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고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시간이 있고 의심이 커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야 진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XRP가 딱 그런 길목에 서 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단순 호재 한 줄이 아닙니다. 마스터카드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가 리플이 바라보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호주 라이선스 흐름은 리플이 제도권 인프라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바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 전체 불확실성과 심리,
그리고 구조적인 눌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재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쌓일 수 있고 어느 순간 시장이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면 XRP는 지금과 전혀 다른 속도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를 단순히 왜 오늘 안 오르냐의 시선으로 보기보다 지금 이 자산 뒤에서 어떤 판이 완성되고 있느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이 계속 맞춰지고 있다면 지금의 답답함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내의 구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 쪽은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채권과 연결되는 길도 넓어지고 있고 실사용 인프라도 커지고 있고 글로벌 확장과 규제 기반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XRP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조용한 구간이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장면에서 XRP가 시장의 시선을 다시 강하게 끌어올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